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용로직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면 시장의 리스크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해운주를 뽑을 수 있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시장 자체가 중동에 대한 리스크에 면역이 생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후에 후속주, 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해운주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 자체가 바로 태용 로직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후속 수혜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적인 측면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일 영상을 통해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시기는 또 언제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중요한 수급의 동향까지 체크해 보면서 영상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급적인 동향을 살펴봤을 때 뭐 사실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의 매집세는 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태용 로직스가 대형주가 아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는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동향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오면 올수록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사실 종목마다 수급적인 특징이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 또 연기금 사모펀드 중에서도 외국인이 더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의 매집세는 과연 언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제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발틱 운임 지수, 뭐 BDI 지수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BDI 지수가 사실 이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이제 태용 로직스의 주가인데 이 파란색이 상승할 때 태용 로직스 주가도 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다시 상승할 때 대차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BDI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따라서 이 태용로직스의 주가의 방향성도 정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BDI 지수 자체는 결국에 이 경제가 회복되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점은 바로 BDI 지수가 상승하면 할수록 이 태용로직스의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경제 회복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표를 가져왔는데 예측치가 48.5였죠. 하지만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 회복에 대한 이 가시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 해상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되는데 이 중국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강한 모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물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BDI 지수의 상승까지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미국 소매 판매도 잘 나와줬습니다. 예측치가 0.4%를 기록을 해주었는데 실제가 훨씬 더 높게 나와줬죠. 0.7%를 기록을 해주면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 결국엔 경제가 좋다라는 뜻을 또 반증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제를 바탕으로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면 BDI 지수도 상승하면서 운임비도 상승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가인데 사실 해운주도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주는 유가가 하락할 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다 기름값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들어가죠. 해운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해야지 좋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이 일단 태용 로직스 주가, 파란색이 유가입니다. 사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작년이나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파란색 선이 상승을 할 때
보라색 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죠. 또 파란색 선이 하락할 때 보라색 선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비례 관계가 존재를 했었다. 왜냐면 이 유가 자체는 비용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바뀐 모습인데 유가가 상승할 때 태용 로직스의 주가도 상승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유가가 상승할 때 태용 로직스 주가도 최근 4월 들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증명을 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유가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큰 영향은 운임비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도 상승하죠. 하지만 전쟁 리스크 때문에 호르무 취업을 봉쇄하게 되면 운임비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운임비에 대한 상승 가능성 자체가 유가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뭐 유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 리스크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외국인의 매집세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특히 7월 8월 전당대회고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앞서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부분은 바로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태용로직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특히 세계 지도를 보더라도 이란 밑에 호르무 취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옆에 뭐 쿠웨이트나 이라크 같이 대표적인 산유국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해협이 봉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해협이 만약에 봉쇄에 대한 이슈가 더 가시화되면 될수록 이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의 상승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경제 지표도 봤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해상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운임비도 증가하고 BDI 지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다 태용 로직스의 주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년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당시의 이슈는 다 전쟁에 대한 이슈였죠.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운임비 상승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태용 로직스의 주가도 이 상승하는 이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도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운임비다. 자, 또 다시 말하면 뭐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의 조정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전저점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게 이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물대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 심리가 좀 잡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에서 한번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60일선에서 저항이 받을 확률이 높다. 만약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121선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에 전쟁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대선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한 두세 번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그로 인한 수혜주로서 태용 로직스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용 로직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